요새 보수라는 분들 만나면은 한탄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죠. 비판만 하면 됩니까? 문제점, 저처럼 지금까지 제가 문제점 지적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죠. 해결책.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해결책이 또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 보수가 실수한 것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공산주의가 악이다, 공산주의가 적이다, 절대 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그거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중에 뭐 택일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자주국방 의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보수 세력들도 우리가 핵무장해야 되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신적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은 우리의 문자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즉 한글 전용입니다.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한 3, 40년 동안 이런 문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고급 문서를 해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니까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문명국가 중에 폭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암살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선동으로 정권이 넘어간 최초의 경우입니다. 선동으로 넘어갔어요.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탄핵감이 아닙니다. 탄핵감이. 선동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직에서 밀려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아닌 죄목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단계부터는 이게 단순한 탄핵 사태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겠다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혁명을 촛불혁명이라고 해요. 촛불혁명이든 무슨 혁명이든 혁명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혁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더구나 모든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심각하게 헌법 위반의 몇 조에 해당하느냐를 심각하게 거론해야 됩니다. 최근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내란죄로 누구누구를 고발해야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그럼 좋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방식 있지 않느냐. 공론 위에 붙여가지고 한번 국민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정말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냐.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한번 국민들 대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 방식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보자. 아니면은 민주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런 사태를 가져온 보수 세력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사태가 온 것은 국민들이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동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선동에 속지 않아야 돼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인데 배운 사람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이 속아요. 국민학교
대학교 졸업자가 제일 안 속습니다. 대한민국은 배운 무식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배운 무식자가 어디에 있느냐? 언론계에 있고, 법조계에 있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운 무식자들. 배운 무식자들한테 안 속아야 됩니다. 배운 무식자들한테 안 속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배운 무식자들이 국민들을 속일 때 쓰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민족, 평화, 교류, 협력, 진보 이런 말을 들고 나오면 다 손들어 버립니다.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 저 사람 민주투사이니까 존경해야지. 민족주의자 들고 나오면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에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에 속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 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산주의자 치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동을 보고 사람을 결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이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게 세 가지로 속습니다. 첫째, 진위 구분을 못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피와 구분을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구분 못해요.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을 못합니다. 진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이냐.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다른 분별력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니다. 사실관계만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판단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속는 국민이 됩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안 속는 분들이 이미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안 속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죠. 바로 저쪽은 거짓 선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실의 선동을 해야 합니다. 진실 선동을 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실을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 선동을 분쇄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동가가 이승만입니다. 아무 국내 조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잘 조직된 공산주의에 이겼느냐. 그분 독특한 선동 방법이 있습니다. 선동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는 말도 포함되니까 막 선전이라고 합시다. 첫째,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왜 외래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련에 충성하고 자빠졌느냐? 당신들 민족 반역자다. 세 번째, 공산주의를 하면은 분열이 온다. 민족 분열이 온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하면은 처자식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즉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재무장을 하려면은.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명함을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다 직책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동창회 회장도 있을 것이고 총재님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도 있을 것인데 뭡니까? 다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연세 되시죠. 그 조직을 안 속는 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력. 큰 조직은 반드시 대변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변인이 있어야 돼요. 왜? 대변인이 있으면은 시국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우리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이 생존 문제가 걸렸는데 동참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낚시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나는 낚시만 열심히 하겠다. 나라가 넘어가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보수 세력 조직 많습니다. 좌익만 조직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보수 세력들이 다 깨어나면 돼요. 그러면은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드에 대해서 우리 3가지 안 하겠다는 이런 안보주권 상납 사건이 났을 때 전국에 있는 동참회 무슨 모임에서 일제히 대변인 성명서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것이 댓글로도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오고 카톡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론. 이게 중구난방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이란 말 나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중구, 대중, 무리가 입을 막 놀리면은 난방 막기가 어렵다. 중구난방을 전략을 써야 됩니다. 중구난방.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중구난방, 여러분 한국의 보수에 권력 없어요. 그러면 중구난방 전략을 써가지고 와글와글 대면은 이게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 왜 여론이 중요하냐? 문재인 정권이 쿠데타해서 정권 잡았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았어요? 여론이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총부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대중민주사회에서 우리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론, 속지 않는 여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론, 박정희를 존경하는 여론,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는 여론, 북한 정권을 미워하는 여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겠다는 여론,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면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여론입니다, 여론. 이 여론, 흔히 오피니언 메이커라는 말을 씁니다. 요새는 그런 말 별로 안 써도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여론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많이 알아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사회적 권위가 있어야 되죠. 다 여기 그런 분들입니다. 여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일들 참 많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활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것도 활동이지만 더 좋은 활동을 하려면 아까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대요. 대구에 박정희 동상을 안 세우면 누가 대신 세워줍니까? 대구에서 동상을 안 세우는데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박정희 동상 세웁니까? 부산 사람들 세웁니까? 동대구 그 광장 아마 우리나라 역광장 중에서 제일 넓은데 거의 한복판에 박정희 동상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대구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서 있던데 그쪽에서 돈 좀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돈 좀 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박정희 동상 만들어 놨습니다. 대구 분들이 장수만 물색해 주면 제가 책임지고 여기 동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 이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치우면 안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역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문수 지사께서 좋은 구호를 말씀하시던데 저도 이런 구호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와 연결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신라가 상부통일한 이후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중국 옆에서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그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은 DNA로서 잠자고 있어요. 그게 위기를 만나면은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자기 개인의 가난의 한을 우리 민족 전체의 에너지로 승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성을 대폭발시켜서 한민족이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뛰도록 만든 분이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울분, 분노, 걱정, 이런 것을 터뜨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해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링컨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진실을 알기만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 문제는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빼고 그 뒤에 우리 보수적 대통령 몇 분 나가셨지만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북 세력 악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했는데 해산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데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다 한 몫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몫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몫을 한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동창회일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있어요. 분명히. 그 모퉁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모퉁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전쟁할 때 보면은 전선에 다 참호파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겁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지키던 참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 전선이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참호를 지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지켜줄 것이다 하는 신뢰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지키고 있으면 결국 이깁니다. 조천리 수이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구석을 지키면은 언젠가는 천리가 광명을 찾을 때가 온다. 지금 누구한테 탓하지 맙시다. 보수 세력이 뭐 하냐고 탓하지 말고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뭘 할 거냐.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성한 인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개인의 책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구석은 어디냐. 찾읍시다. 내가 지킬 구석은 어디냐. 그것만 단단히 지키면 다른 사람도 또 단단히 지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brave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운 땅이고 용감한 사람들의 집이다. 그 뜻은 뭐냐? 자유라는 것은 용감한 사람들이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느냐? 용감한 사람이 적어서 망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자유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고귀한 가치이므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소매치기 당합니다. 자유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동가도 노리고 독재자도 노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사실은 거의 공짜로 받은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들, 주한미군, 유엔군의 희생을 가지고 피로서 우리가 지켜낸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하자, 목숨을 걸자. 감사합니다.